안녕하십니까. 이재명이가요. 이재명이가 근데 그 JTBC 열린 토론회 있잖아요. 후보들 토론회. 질문이 인생의 가장 힘든 시기가 언제고 사진을 이제 그 공개해봐라. 이런 이제 코너가 있었는데 이재명이가 이제 그 솔직하게 이재명 입에서도 이게 진실이 나오는 건 또 처음 보네. 이재명은 이게 당군 일의 최대 거짓말쟁인데 이재명 입에서 제가 보기에 진실이라고 봅니다. 가장 힘들었던 때가 언제냐 이걸 물은 거예요. 뭐 다른 사람에게 궁금한 건 아닌데 참고로 김두관이는 이제 2008년에 18대 총선 사진을 들은 거예요. 2008년에 18대 총선. 근데 그때 경남에 4번 선거 떨어졌는데 2008년은 이제 이기고 싶다는 생각에 호소한 이게 가장 힘들었다. 2008년 이런 데 이야기했고, 그다음에 김지수가 약간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인데 김지수는 이제 그 베이징 대학교 유학 갔을 때 한국 전쟁을 중국어로 강연해 달라. 이게 힘들었대. 아니 베이징 대학 갔을 때 한국 전쟁을 중국어로 강연해 달라. 이거 김두관이 하고 있는데 이거 김지수는 참고하시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이재명이가 가장 힘든 게 지금 재판받고 있는 이 시기, 지금이 제일 힘든 시기다. 이러면서 그 법정에 갇히게 생겼다. 법정에 재판하다 보면 이게 법정에 하루 종일 있으니까 갇히게 생겼다. 이러면서 이제 그 사진을 법원에 출석하는 사진을 제시한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재명이가 뭐랬냐? 그러고 나서 이제 이재명이가 설명하는데 왜 지금이 제일 힘드냐? 제가 험하게 어려운 환경을 살았다. 험하게 어려운 환경 사는 거 맞죠? 아버지가 이제 도리 짓고 하다가 도박하고 야반 도주해가지고 고생해서 어릴 때 힘들게 사는 건 맞아요. 그리고 이제 개인 시련도 많았고 죽을 고비도 여러 차례 넘겼다. 죽을 고비? 여러 차례 한 번은 자기 말로는 헬기 타고 서울대병원 오서니까 테러니까 그 외에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다. 근데 지금이 제일 힘들다 이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이 뭐랬냐? 과거에 독재 정권들은 정치적 상대방을 감옥에 보내거나 심지어 죽이기나 했는데 그게 안 되면 가택연금을 했는데 지금 제가 법정에 갇히게 생겼다. 옛날에 독재자들이 감옥 보내거나 죽이거나 하면 가택연금 했는데 지금 윤석열도 독재자니까 내가 법정에 갇히게 생겼다. 이런 말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뻔뻔하게 있지도 않은 사건을 만들며 재판에 많은 시간을 뺏기고 있다. 그래도 제게 주어진 숙명이라 생각하고 국민과 당원들과 함께 시련을 넘어서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말을 다시 한번 정리 요약해 보면 지금이 내 생의 가장 힘든 시기다. 그런 게 왜 그러냐? 있지도 않은 사건 가지고 있지도 않은 사건을 만들어 가지고 내가 법정에 계속 재판 받으니까 시간 다 뺏기니까 사실상 법정에 많은 시간을 빼앗겨 같이 가지고 제대로 다른 일 대표나 다른 일을 못하지 않냐? 내가 법원의 재판 때문에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다른 일을 못하니까 시간이 뺏기는 거 아니냐? 사자기 법정에 내가 갇혀 있는 거 아니냐? 억울하게 내가 재판받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재명 이야기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제일 힘들다. 그래도 숙명이라 생각하고 내가 이제 극복해 나가겠다. 당원들과 함께. 이런 이야기인데 여기서 핵심은요. 핵심은 이제 일단 재판하다 보면 힘든 거는 맞아요. 이게 보통 이재명이도 멘탈 하나는 인정해 줘야 됩니다. 이게 아무리 당대표지만. 제가 이제 변호사 하면서 많은 피고인들, 피해자들 많이 보잖아요. 보면요. 제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사건들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사건인데 심지어 여자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수다 떨다가 그중에 누구 욕하다가 그게 귀에 들어가가지고 다른 사람이 명예훼손했다고 서로 싸우고 고소하는 것도 있어요. 제가 볼 때 이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도 고소당하면 스트레스 받아서 죽으려고 그래.
아이고 내가 재판하면 어떻게 되나, 또 전과대 되나, 뭐게 막 왔다 갔다 또 검찰 오라면 어떡하냐. 이게 보통 사람들은 사소한 거 하나 가지고도 이게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있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이재명이는 하나하나가 다 무기징역잖아. 하나하나가 이게 한 건 한 건에 다 무기징역까지 있는 중재고 매일 재판하거든요. 하루 종일. 그런데도 이게 보통 사람 같으면 이게 죽고 싶을 겁니다. 근데 제가 극단적인 선택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게 끝까지 재판하면서 이게 뭐 뻔뻔하게 할 거 다 하면서 재판하는 거 보면 그 멘탈 하나는 이게 대단하다. 근데 실제 힘들긴 힘들 겁니다. 그 법정의 의자가 나무 의자인데 그 하루 종일 앉아 있어야 돼요. 박근혜 대통령 허리 안 좋을 때 힘들었잖아. 근데 이재명이도 하루 종일 앉아 있어야 돼. 특히 정의신문 변호사가 하면 막 10시간씩 하잖아. 그럼 자기는 이게 앉아가지고 힘들어요. 그것만, 시간만 뺏기겠습니까? 또 이제 힘든 게 뭐가 힘드냐? 돈이 힘들어요. 돈이 이게 변호사비는 막 시간에 비례해서 엄청 나갈 겁니다. 이제 진짜 돈이 나갈 거예요. 왜? 다 주시하고 있고 이제 뭐 배지로 대납할 수도 없고 이제 지금은 쌍방울도 없고 지금은 이게 그래서 책 판다고 뭐 도와준다고 난리 치잖아요. 쇼스테 그게 저수지에서 돈을 빼오는 것도 쉽진 않거든요. 따라서 이게 돈도 힘들고 시간도 힘들고 몸도 힘들고 진짜 이게 힘든 거 그거는 이제 뭐 힘들 겁니다. 그리고 이게 불안도 해요. 솔직히 막 겉으로 웃어도 근데 선거 앞으로 올수록 야, 이게 내 100만 원 넘으면 이게 434억인데 100만 원 넘으면 이게 내 434억 토해내고 내가 이제 앞으로 출마도 못 하는데 이거 100만 원 넘을 것 같은데 이거 왜? 자기 병은 의사가 제일 잘 알고 자기가 지은 죄는 변호사가 제일 잘 압니다. 의사가 자기 병은 제일 잘 알고 변호사가 자기 지은 죄를 제일 잘 압니다. 이재명이도 뭐 실력이 있든 없든 변호사는 변호사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도 이게 이게 100만 원 밑으로는 힘들거든. 이게 위정교산 녹취록까지 놓는데 큰일 났다 이거. 내가 징역이 놓겠는데 불안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요. 보통 이게 피해자나 피고인들이 겪고 있는 세 가지 고통은요. 첫째가 이제 시간, 돈, 그다음에 그 구속에 대한 불안감입니다. 이거는 모든 피고인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 뭐 부처님은 인생의 그 생로병사 네 가지 큰 고통 이야기했는데 우리 그 사성제, 팔정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고집멸도,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 이게 사성제거든요. 고성제라는 게 인간이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게 집성제는 그게 왜 고통이냐? 그게 집착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고통이 네 가지 고통이 생로병사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 저는 피고인의 세 가지 고통은 시간, 돈, 그 다음에 구속에 대한 불안 이런 게 고통입니다.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재명이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지금 힘들다는 것까지는 저는 오케이. 이재명도 힘든 거는 인정한다. 그건 네가 사실대로 이야기했다. 그런데 두 번째 그 다음이 문제야. 그 다음이. 근데 이재명 그래 지금 힘든 건 다 이해하는데 근데 왜 아무런 죄도 없이 있지도 않은 사건을 만들어 가지고 재판해반 이게 자기는 억울하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재명 그럼 이게 있지도 않은 전혀 사건인데 왜 너희 가장 분신들은 다 이게 실형이 전부 유죄 나오냐? 이재명 너희 분신들은 왜 전부 유죄가 나오냐고. 있지도 않은 사건이 조작하면 다 밑에도 무죄 나와야지. 아니 쌍방울 대북 송금이 소설이면 소설의 등장인물들이 다 무죄가 나와야 되잖아. 맞지 이재명? 근데 왜 이화영이가 9년 6개월 나와? 왜 신명섭이 구속돼? 왜? 아니 소설 자체가 무죄? 소설이면 등장인물이 다 무죄가 나와야 되잖아. 소설인데 그러면 다른 사람 다 싫어하고 니만 소설이냐? 그럼 여기 백현동 니한테 로비했다는 김인섭 씨는 왜 5년 나와? 그 다음에 너 경선 때 조직 때문에 쓴 김용희는 왜 5년 나오느냐고. 아니 전혀 없는 사건을 만들어 가지고 했다는데 그럼 이게 분신들이 왜 다 유죄가 나오느냐 이걸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이재명한테 묻잖아. 그리고
왜 전부 있지도 않은 사건인데 너 주위에 전부 다 극단적인 선택으로 왜 극단적인 선택 자살하는 사람이 왜 그래 많냐? 아무것도 없는 사건인데 소설이며 왜 전형수 씨는 비서실장 전형수 씨에게 왜 극단적인 선택했냐? 아무 범죄도 없으면 김문기 씨나 유한기 씨는 왜 극단적인 선택했냐고? 그리고 너 돈 관리하는 산업이 배소연, 내연남, 김현욱 씨는 왜 법카 조사받고 극단적인 선택했냐고? 어디서 말이 안 되는 두 가지 대답해보라고. 아무도 사건도 없는 건데 만들어가지고 고생시킨다며. 근데 왜 분신들 척건들은 다 유죄가 나오고 또 이게 분신 척건들이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이 왜 많냐? 이 두 가지를 이재명에게 한번 대답해봐라. 이렇게 촉구를 합니다. 뭐 결국 이재명이가 지금 힘든 거는 맞을 거예요. 본인이 뭐 아무리 이게 뭐 멘탈 강한 척해도 힘든 거는 맞고요. 갈수록 이게 불안할 겁니다. 불안할 겁니다. 근데 이거는 전부 자업자득이지. 자기가 이게 억지로 검찰이 만들어서 기소한 건 아니다. 이재명이 다 자기가 지은 업보 자업자득이다. 이 말씀 이게 드리고요. 근데 뭐 곧 아마 여름 휴가 지나면요. 곧 이게 선선한 바람이 불면 바로 이게 9월 달부터 이제 뭐 줄줄이 이재명 최후 진술하고 선고가 10월까지 줄줄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뭐 2심은 3심은 신속하게 될 거고요. 앞으로 이제 저는 가을이 되면 상당히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는 극대화되면서 바로 이제 현실화된다. 현실로. 근데 1심이 선고되면 전부 이게 정신이 번쩍 들 거야. 아, 이거였구나. 1심이 선고되면 이게 좌파 판사들이 이렇게 선고해? 아니, 우리 믿었던 한성진 좌파 판사가 100만 이상 선고해? 우리 믿었던 김동연 판사가 집행유예 이상 징역 선고해? 이게 정신이 번쩍 들면 민주당 분위기가 바뀔 겁니다. 이제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는 거죠. 현실화. 바로 이게 가을이 되면 그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끝까지 저희가 이재명의 재판이나 수사는 끝까지 감시하면서 추적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